네, 29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거의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EBS 반영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많이 달라질 건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한 6평이 나와봐야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간접 연계 50%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봤던 여러분 이제 작년이 되겠죠 보통 2021학년도 수능과는 완전히 성격이 바뀔 겁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5페이지가 전체가 다 EBS에서 나온 페이지야. 그러니까 29번부터 32번까지는 다 EBS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EBS를 안 본 상태에서 보면 무진장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운 건데 EBS를 공부한 상태에서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직접 연계라고 했던 거거든. EBS 지문이 그대로 쓰인다는 거. 근데 직접 연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건 선생님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간접 연계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비슷한 내용인데 글이 달라져. 그러면 심하면 한 글자만 겹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심 소재만 딱 겹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정반대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비연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질적인 실력이 중요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EBS를 막 들이파고 막 했거든. 왜냐면 일곱 문제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일곱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그 선생님들 강사들 같은 경우 이제 적중이라는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죠? 적중 강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겨나고 뭐 백자 들어가는 그런 강의들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비연계 성격을 갖게 된다. 간접 연계라는 게 이제 비연계 성격도 가질 수 있거든. 그럼 본질적인 실력이 제일 중요해. 해석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 이 지문을 봤을 때 처음 드는 느낌 있지? 그런 느낌이 원래는 좀 달랐다는 거야. 그냥 내신 시험처럼 봤던 지문이 나왔었던 건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지. 그지? 비연계의 느낌이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봐야 돼요. 아무튼 오늘 29번부터 이제 해설 강의할 때 EBS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것처럼 한번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거 찾기입니다. 이 문제는 해석을 하시면서 보세요. 어법 문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외워서 푸는 것은 아니야. 가끔 보면 어법을 무슨 공식에 접근해가지고 잠깐 공식으로 접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강사들 중에도 공식으로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고 강사들도 있고 해석이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석이 이상한 부분을 찾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해석이 이상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갑니다. Regulations covering scientific experiments on human subjects are strict. 규제입니다. 뭘 다루는 규제냐면 과학적 실험을 커버하고 있는 규제예요. 뭐에 관한 실험이냐면 인간 피실험자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것은 엄격하다. 그러니까 인간 피실험자에 대한 과학적 실험을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런 규제는 엄격합니다. Subject, 피실험자들은 must give their informed, 그들의 informed, 정보를 제공받은 그 다음에 written consent, 서면의 동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xperimental, 실험자들은 must submit, 제출해야 됩니다. 그들의 계획된 그런 실험을 to thorough examination, 어디다 submit A to B예요. 어디다 제출되냐면 완전한 그런 examination, 검토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누구에 의한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겠죠. bodys는 거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기관이 면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Scientists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근데 자신에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can functionally, 기능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기능적으로는 그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못 피하는 거야.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피할 수 있어. 누가 알아? 자기한테 실험한 걸. 그죠? 근데 어떠한 그런 제약이냐면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associated with 이하는 앞에 있는 restrictions 꾸며주는 분사절입니다. 원래 associate란 말이 이런 형태로 쓰이거든. A하고 B를 연관시키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A라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를 이동을 하면 얘가 be associated라는 형태의 뭐가 됩니까? 수동태가 되고 with B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이거 수동태예요. 여기서 avoid the restrictions which are 이게 빠져 있어 지금. 그래서 be associated with, be associated with. 그래서 be가 which하고 함께 사라지면서 얘만 남은 거지. 그래서 associated라는 형태가 맞는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네. 수동태 구조에서 과거분사가 남는 분사 처리됐다.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They can also sidestep. 그들은 또한 피할 수 있습니다. Most of the ethical issues. 그 윤리적 문제에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Involved.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부분 피할 수 있어요. Nobody. 아무도 presumably 아마도 is more aware of. 더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 실험의 그런 잠재적인 위험을 더 잘하는 사람 없을 거야. 뭐보다? 그 과학자보다 어떤 과학자가 그것을 고안했던 이시 대명사잖아요. 그럼 대명사에 밑줄가 있으면 이건 수일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 맞냐, them이 맞냐를 묻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서 그 실험, 하나의 실험인데 그 실험이잖아. 이시라고 하는 것은 the experiment. the experiment를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은 대명사가 앞에 나온 말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잘못된 거야. 알겠어요? 정확한 얘기를 해줄게. 대명사는 이 대명사 들어가는 자리에 말을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who devised the experiment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the experiment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얘랑 겹치잖아. 그러니까 얘를 is로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대명사는 앞에 있는 말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 대명사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말을 대신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이 문제 없습니다. 단수니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ing on oneself 자신에게 실험하는 것은 remains 남아 있습니다. deeply 몹시 problematic 문제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몹시 문제인 상태로 남아 있대요. 여기서 deeply라는 말은 사실 함정이야.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이걸 암기한 학생들 있잖아. 너희들 keep이라든지 seem이라든지 look이라든지 appear 이런 동사 뒤에 ly가 붙었을 때 조심해. 그거는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맞아. ly라고 하면 틀려. 이렇게 외우는 애들은 ly remain 뒤에 ly 선생님한테 배고 나왔어. 틀렸어. 이러면서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네 생각이 틀린 거지. deeply는 problematic이라는 말을 강조해 준 말이고 deeply problematic 전체가 remains에 뭐로 쓰인 거야. 이 전체가 보어로 쓰인 거야. remain에.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몹시 problematic하다. deeply problematic 강조하는 부사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one obvious drawback 하나의 명백한 결점은 단점이죠. is the danger 위험입니다. involved 포함되어 있는 위험이에요. knowing that it exists 여기까지가 주어야. 문장으로도 중요하네. knowing that it exists 이것은 여기서 뭐야? 위험이야.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동명사절입니다. 절은 단수예요. 잘 봐봐. 명사절 주어일 때 단수지. 동명사절 주어일 때 단수야. 투부정사절도 단수야. 절임으로 단수야. 절은 단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투부정사구, 동명사구라고 설명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영어학에서는 동명사절, 투부정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o infinitive clause라고 얘기해. clause. 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이기 때문에 단수인 거야. 절은 단수라고. 알겠어? 더즈 문제 없습니다. Does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To reduce it.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Less obvious drawback. 덜 명백한 단점은 is the limited range. 그 제한된 영역이에요. 자료의 영역인데 어떤 자료냐면 그 실험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이 자료의 제한된 영역이야. 그러니까 자료라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덜 명백한 단점이라는 얘기죠.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vary. 인간의 해부와 그다음에 생리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In small but significant ways. 작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방식으로 다르대요. According to gender. 뭐에 따라서 성별, 그다음에 age, 나이, 그다음에 lifestyle, 생활 방식이라든지 other factors 다른 요인에 따라서 experimental results derived from a single subject. 단 한 명의 피실험자로부터 나온 그런 실험 결과들 이게 데이터잖아. 그래서 단 한 명의 피실험자는 누구야? 그러면 자기가 과학자가 자신한테 실험한 거 아닙니까? 그 실험 결과들은 그러므로 of limited value, 가치가 제한된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갖는 표현이에요. 보어로 쓰였습니다. 제한된 가치를 갖습니다. There is no way to know.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What? 무엇을 the subject's response is atypical.
그 무엇을 그 피실험자의 반응이라는 것이 전형적인지 비전형적인지를 무엇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봐봐. The subject response is atypical or atypical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그룹으로서 인간의 그런 반응에 있어서의 전형적인지 비전형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피실험자의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 그룹으로서 전체로서 인간의 그 반응에 있어서 전형적인 반응인 것인지 비전형적인 반응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지 맞는 거지. 무엇이라는 것이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노브라는 지금 동사의 지금 목적으로 쓰인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절 속에서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여야 되는 대명사예요. what은 대명사야? 그럼 대명사라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써야 되는데 the subject response가 주어고 그 다음에 주어 때 all이 동사고 typical이 다 보어예요. 지금 이 뒤에 있는 거로다가 쉽게 얘기하면 이 뒤에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한 절이래. 완전하잖아. 알겠어? 그래서 그 피실험자의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 전형적인지 비전형적인지 이 말 자체가 완전한 거기 때문에 what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럼 what 대신에 뭘 써야 됩니까? 지금 what이 안 되니까 대십니까? 그건 되게 단순한 생각이고 이게 5월이 들어가잖아. 그죠? 모르는 거야 지금. whether이 들어가지 맞죠? 그러니까 whether이나 if 뒤에도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that 뒤에만 완전한 절 나오는 게 아니야. whether이나 if 뒤에도 완전한 절 나올 수 있어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whether이 맞습니다. 그 피실험자의 반응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것인지 또는 비전형적인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대시 들어가면 의미상으로 또 이상합니다. whether이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됐어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맥 어휘 문제입니다. 요번에 이 어휘 문제는 전형적인 게 나왔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문제를 직접 변형해 오다 보니까 흐름이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를 적중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때도 예를 들어서 motivate, 뭐 동기부여하다, motivate, 동기부여하다라는 말을 반대말로 다 바꾸는 거였어. 그러니까 반대말로 이게 그 반대말로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항상 반대말 씁니다. 그럼 우리가 야기한다라든지, 그죠? cause, 야기한다라든지, 아니면 motivate, 동기부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동사가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투동사 원형이 쓰이면서 뭐 하게 하다, allow라든지, 응? 목적어 다음에 투동사 원형 나오는 애들인데 이거에 반대되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 forbid. 뜻으로 반대되는 건 여러 개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투동사 원형이 나오면서 반대말인 것은 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언제가 나오래였고 선생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더라고. 평가원에서. 이해됐어요? 그리고 willing이라든지 기꺼이 뭐마다 할 때 투동사원이 나오잖아? reluctant. 꺼린다. 반대말이거든. 그럼 얘네들 뒤에도 뭐가 나와? 투동사원이 나와. 구조도 똑같아야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언젠가 나오는 거야. 이 관계도.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많이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뭐가 있냐면 요번에 나왔던 문제. 렉이란 단어야. 렉은 없다란 뜻이거든. 이거는 이미 그 기출문제, 빈칸 추론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할 때 렉이라는 걸 have로 바꾸면 정답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었어요. 빈칸 추론 문제에서도. 정반대 의미거든. have랑 반대말이야. 요번에 얘가 나왔더라고. 응?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일치되면서 의미가 반대인 것들은, 전형적인 것들은 언제가 나와. 알겠어요? 언제가 나와. 반의어를 이용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 유형은 보자. willing, reluctant 이런 것들 잘 알아두세요. 이거 내신이라든지 이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봅시다. 어떻게 밴드웨건 효과가, 밴드웨건 뭐 편승 효과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야 올라타, 이 마차에 올라타 이 효과거든.
그 편승 효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 똑같이 가는 그 효과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것도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게 발생하는지는 입증됩니다. 역사에 의해서. 뭐의 역사? 빛의 속도의 측정의 역사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얘기입니다. Because this speed, 이 속도, 빛의 속도라는 것이 is the basis of the theory of relativity, 상대성 이론의 그런 토대이기 때문에 it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and carefully measured quantities. 그것은 가장 빈번하게 주의 깊게 측정되는 양들 중에 합니다. 측정된 양이 맞죠. 그 다음에 in science, 과학에서. 그 다음에 as far as we know, 우리가 아는 한에 있어서 the speed hasn't changed over time. 그 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870년부터 1900년대 사이에 모든 실험들은 발견했습니다. speed, 속도를 어떤 속도냐면 너무 높았던 속도야. 속도가 높았다는 건 빨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1900년부터 1950년 사이에 그 정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실험을 발견해서 속도가 너무 느린 속도를 발견했어. 봐봐. 이때 나왔던 실험은 다 속도가 너무 빨라라고 얘기했고 이때 나왔던 실험들은 다 속도가 너무 느려라고 했다는 얘기야. 그럼 다 속도가 빨라, 다 속도가 느려. 이건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몰렸다는 얘기지. 이런 종류의 그런 오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결과들은 항상 한쪽에 있어. 실제 값의 한쪽에만 있어. 쏠리는 거지. 그것은 편차라고 불린대. bias, 편향이라고 불린대. It probably happened. 그것은 아마도 일어났어. Because over time. 왜냐하면 시간에 걸쳐서 실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거야. 그들의 결과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결과를 조절한대. 뭐 하기 위해서 to match what they expected to find. 그들이 발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결과를 조절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초속 40만 킬로면 40만 킬로에 맞추는 거고 초속 20만 킬로면 20만 킬로에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결과가 그들이 예상했던 거 맞으면 그들은 그 결과를 유지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 예상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원래 결과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험의 결과를 따라가야지 그게 과학적인 건데 그 결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상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의 결과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은 그 결과를 버렸대. throw out 했대요. They weren't being intentionally dishonest.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 부정직한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비정직한 건 뭐예요? 일부러 틀리게 만들려고 해서 틀리게 만드는 거지. 그런 건 아니었고 단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Conventional wisdom, 관습적인 지혜, 통념입니다. 통념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The pattern only changed when someone lacked the courage. 그 패턴은 단지 바뀌었어. 그럼 그 패턴 뭐야? 관습을 따라가는 거. 관습적인 그 통념 같은 걸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통념을 따라가는 것은 바뀌었어. 그 패턴이 바뀌었어. 뭐 했을 때? 누군가가 용기가 없을 때 바뀌었어. 뭐 할 용기가? 실제로 측정된 것을 보고할 용기가 없을 때. 뭐 대신에? 기대된 것 대신에. 용기가 있어야지. 기대된 것, 예측된 것은 초속 40만 킬로인데 측정된 건 초속 30만 킬로미터였어. 그러면 그거를 보고할 용기가 있어야지 패턴이 바뀌는 거지. 이게 없으면 패턴 유지되겠지.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이건 단순한 논리입니다. 알겠어요? 단순한 논리예요. 논리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지당한 게 논리다, 얘들아. 알겠어? 지당한 거. 바꿀 용기가 있어야 바뀌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문제까지 풀었고요. 그 렉트가 헤드로 바뀌어야 되니까 반대말은 헤드, 그죠? 렉트가 아니라 헤드가 돼야 돼요. 이거 알아두시고 반대말. 31번부터는 빈칸입니다. 빈칸을 푸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기존의 선생님들 중에 이제 빈칸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셨어. 빈칸은 뭐 주관식으로 접근하라. 근데 요번에 32번 문제를 보잖아? 그러면 32번에 이제 정답이 3번이야. Places a limit on this strategy. 이 전략에 제한을 간다. 야, 빈칸에 이 전략이란 말이 들어갈 걸 어떻게 아니? 빈칸에 이 전략이란 단어가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평가원은 옛날부터 이렇게 문제를 내왔어. 근데 강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걸 따라간다고. 아, 주관식 접근이 되는구나. 주관식 접근을 해야 하는구나. 안 되는 게 나와. 그래서 평가원 해설 강의 같은 걸 보면 그런 강사들이 아, 이 문제는 좀 이상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문제는 좀 이상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내가 가르쳤던 방식으로다가 접근이 안 되네. 이런 뜻이야. 올바른 방식이라면 그 방식은 시험이 아무리 여러 번 치러져도 똑같이 그 방식은 유지가 되어야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빈칸을 풀어라는 올바른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요? 이 방식은 선생님이 바꾼 적이 없어요. 계속 똑같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빈칸 추론 문제는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지문이 이해가 돼야 돼. 평가원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지문 이해해라. 지문을 이해하면 풀 수 있게 만들어. 평가원은. 지문 이해 못하면 다 헷갈려. 이게 평가원의 그 방식입니다. 평가원이 다른 사설 모의고사랑 다른 점이 이거야. 사설 모의고사는 대충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있어. 평가원은 대충 이해하면 안 풀려. 정확히 이해야 풀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맥독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정확히 이해하면서. 빈칸을 처음에 보고선 선지를 넣어보는 것은 위험해. 왜? 선입견이 생겨.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 다르지? 자기 갖고 있는 배경 지식에 의해서 5개의 선지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객관성 유지가 안 돼. 단내림 효과라고 해. 심리학에서 닷을 내려버린다고 하나의 선지에. 그러면 그 선지에 맞는 정보만 찾아가. 정보를 뽑아낼 때 그 선지에 맞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은 빈칸은 마지막에 읽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본문을 읽으세요. 글의 내용을. 빈칸을 제외한 모든 문장을 읽고 본문의 글의 내용을 이해하세요. 그 뒤에 빈칸에 선지를 넣어서 맞고 틀림을 판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객관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맞고 틀림을 판별하라고.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어떤 점에 있어서는 내용 일치적 접근이 될 수도 있어. 아, 본문에서는 이게 A가 파랗다고 했는데 여기서 빨갛다고 돼 있네. 이거 틀렸어.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3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 아무도 쓸모없고 뒤에만 쓸모있는 내용인 그런 유형이거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읽기 전 어떻게 알아? 몰라요.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읽다 보니까 아, 앞에 있는 거랑 관련이 없구나. 뒤에서 근거 나오겠네 라는 걸 아는 거지. 딱 보자마자 아, 이건 뒤에 있는 것 같아. 냄새가 그래. 어떻게 알아? 이거 냄새나? 그런 방송은 없다. 갑니다. In the classic model of the Sumerian economy. 전형적 모델에서 고전적 모형이죠. 수메리아 경제의 고전 모형에서 the temple functioned. 사원은 기능했습니다. 뭐로서? 행정적 당국으로서 기능을 했다는 얘기. 행정당국으로도 기능했대. governing, 뭐를 통제하는. commodity production, 상품의 생산과 수집과 재분배를 통제하는, 관장하는 그 행정당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The discovery of administrative tablets from the temple complexes. 그 discovery 발견이죠. 그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태블릿이라고 하는 거고, 태블릿 PC 알지? 이렇게 책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막 펜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옛날에 석판에서 난 거야. 옛날 석판이 그렇게 생겼던 거야. 거기다 글씨 쓰고 했던 석판. 이해됐어요? 그래서 태블릿이라는 게 원래 석판입니다. 점토판, 석판. 그 점토판의 발견입니다. From the temple complexes. 사원 단지로부터 나온 점토판의 발견은 우르크에 존재하고 있는 사원단지, 우르크라는 곳에 있는 사원단지에서 나온 그런 점토판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위한 점토판의 그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업무에 쓰던 점토판인 거죠. 말해줍니다. 데디아를. 상징의 사용과 결과적으로 글쓰기의 사용인 거지. 글쓰기라는 것이 상징을 쓰는 것과 결과적으로 글쓰기가 evolved, 진화했다는 거야. 뭐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뭐의 도구입니까? 중앙 집권화된 경제 통제의 그런 도구로서. 그러니까 사원이라는 것이 뭐 했다는 얘기야, 옛날에 수메리아에서. 응? 경제를 통제하는 중심이었다는 거지.
그죠? 그럼 경제를 통제할 때 썼던 게 뭐예요? 점토판이지. 점토판이 발견이 되고 점토판에는 뭐가 써 있었습니까? 기호라든지, 그죠?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글 이런 게 써 있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given 뭐가 주어지면 the lack of 그 부재입니다. archaeological evidence 고고학적 증거의 부재야. from 우르크 period domestic sites 우르크 시대의 그런 가정의 집터죠. 가정집의 집터에서의 그 고고학적인 증거가 안 나왔어. 고고학적 증거 안 나왔어. 그것은 명백하지 않아. 개인들이 또한 사용했는지 그 시스템을 이런 점토판 시스템을 뭘 위해서? 빈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봐봐. 이 점토판이 나왔잖아. 사원 단지에서 나왔단 말이야. 사원은 경제 통제의 중심이었단 말이야. 거기서 점토판을 썼다는 얘기는 여기서 기호 상징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글쓰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가정집 부지에서는 이런 증거가 안 나와서 점토판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 체계를 사용했는지 점토판을 그 사용해서 뭐 상징을 쓰고 기호를 쓰고 했던 체계를 사용했는지는 분명치 않다는 얘기야. 뭘 위해서? 빈칸을 위해서. 그럼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이 경제 통제의 중심에서 사용했던 거랑 좀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 이해됐어요? 빈칸을 왜 사용했는지는 명백하지가 않대. 이 앞에 그 증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For that matter, it is not clear. 실제로 it is not clear. 그것은 명백하지가 않대. 응? 됐어요? 그것은 명백하지가 않대. How widespread literacy was at its beginnings.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글을 쓰고 읽는 능력이라는 것이 초기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명백하지가 않대. 얼마큼 퍼져 있었는지 몰라. 그냥 사원에만 있었을 수도 있잖아. 안 퍼지고. 그 사용인데 식별할 수 있는 상징들,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는 상징들과 그림 문자의 사용은 초기 그런 점토판에서의 그 사용은 일치된대. 뭐랑 일치됐냐면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되는데 뭘 필요로 하는 거야? 어휘를 필요로 하는 거와 일치하는 거야. 어떤 어휘냐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상호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를 필요로 하는 거하고 일치된대. 누구에 의해서? 리터한 그 글을 쓰고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글을 쓰고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as cuneiform script became more abstract. 쐐기 문자의 쐐기 문자라는 것이 더 추상적이 되면서 literacy라는 것은 must have become 과거의 추측이죠. 점점 더 중요해졌음에 틀림없어요.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뭘 보장하기 위해서? To understand, I want to understand. 한 사람이 이해하는 거지. 그 사람이 동의한 것을 이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쐐기 문자라는 것이 추상적이 되었어. 추상적이 됐다는 시켜서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 문자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소의 그림을 그리면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 근데 소를 상징하는 걸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가 상징이 뭔지를 모르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동의한 것이 뭔지를 이해하는 걸 보장하려면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다시 빈칸으로 가면 그 개인들이 또한 그 시스템 사용했는지 for 뭘 위해서? 빈칸을 위해서. 개인들이 동의한 것을 이해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개인적인 동의, 합의라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 별로? 31번은 좀 별로? 이게 EBS가 연계가 되면서 가끔은 EBS에서 진짜 좋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좀 일부러 그 적중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도 해요. 잘 안 낼 만한 부분에서 내는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해. 이건 되게 좀 유치한데 문제가. 그죠? 2점짜리여서 그랬나? 2점짜리고 마냥 쉽지는 않거든. 32번은 괜찮아요. 32번 괜찮은 질문입니다. 똑같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유사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이성적 근거, 이성이잖아. 이성적 근거를 가질 수 있대요. Assessing, 평가하는 거죠. The survivability,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Of an environment, 환경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can be risky, 위험할 수 있어. 만약에 하나의 환경이 치명적인 것을 판명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너무 늦을 수 있어.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는 즈음에. 뭔 얘기야? 호수가 있어. 이 호수에서 수영하고선 여기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도 괜찮은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뭐가 큰 힘이 나를 무네? 그치? 혹시 악어야. 큰일 났다. 여기는 우리가 수영해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면 안 되는 곳이구나라는 확인한 순간에 먹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죽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일 수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유사한 친구들을 고르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살면 좋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왜? 비슷한 애들끼리 있는데 한 명이 어떻게 해서 죽는 걸 봤어. 그러면 저게 위험하구나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왜 뭉쳐서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지? So humans have evolved. 그래서 인간들은 have evolved. 진화시켰어. The desire, 그 욕망을 to associate with 관계를 맺는 거지. Similar individuals, 유사한 그런 개인들과 관계를 맺는 거지. 모여 사는 거죠. 비슷한 애들끼리. As a way to perform this function efficiently.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이 기능은 뭐야? 환경의 위험을 평가하는 거죠. 그죠?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this is especially useful. 이것은 특히나 유용합니다. To species, 한 종에게. 어떤 종이냐면 아주 많은 다른 그런 종류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종에게. 그러니까 딱 하나의 환경에서만 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위험도 비슷하니까 여기서 위험하면 저기서도 위험할 거 아니야. 근데 상황이 바뀌어. 환경이 다양해. 그러면 위험의 요소가 달라지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모여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지만 주어진 환경의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빈칸한데요. 뭔가 뒤집어졌어. However, 뒤집어졌어. 앞에서는 모여 사는 게 좋다고 했는데 뒤집어졌어. 만약에 자원이 매우 제한이 돼 있으면 개인들인데 어떤 개인들 특정한 장소에 사는 개인들은 모두가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없대.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무가 거의 없으면 사람들은 모두 나무집에 살 수가 없고 망고가 공급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다 먼 거 먹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합리적인 전략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때때로는 피하는 거야. 유사한 구성원을. 한 종의 유사한 구성원을. 앞에는 유사한 구성원하고 모여 사는 게 현명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유사한 구성원하고 모여 사는 게 안 좋아. 왜 안 좋아? 자원이 제한돼 있을 때. 하지만 주어진 환경의 수용 능력. 그럼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원이야, 자원. 알겠어? Carrying capacity. 수용 능력입니다. 수용 능력. 수용 능력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뭐다? 자원이다. resources. 자원입니다. 자원. 문맥적 의미가. 그러면 자원이 매우 제한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수용 능력이라는 것이 1번 exceeds the expected demands of community. 그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종의 공동체, 쉽게 보면 사람들의 모임, 이 요구하는 것, 예상하는 그런 수요 같은 거죠. 수요를 초과한다. 봐봐. 자원이 수요를 초과한다는 얘기는 자원이 넘친다는 얘기야. 그럼 정답이 뭐가 돼? 반대지. 두 번째, 수용 능력이라는 것이 감소된대. 뭐에 의해서? 생존의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생존의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수용 능력이라는 것이 감소된다. 이건 없는 얘기죠. 세 번째,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략에 제한을 둔대. 그럼 이 전략이 뭐야? 이 전략이란 말은 주관식 접근이 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 전략이 문맥적으로 뭔데? 모여 사는 거지. 그럼 모여 사는 것에 제한을 둔다는 건 뭐야? 모여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걸 피하잖아. avoid 하잖아. 그러니까 이 3번에 대한 근거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피하는 거죠. 유사한 구성원을 피하는 거. 이 제한을 둔 거지.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makes the world suitable for individuals. 세상을 개인들을 위해서 적합한 것을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개인들을 위해서 적합한 걸 만들어주면 개인들이 모여 살 수 있겠잖아요. 틀리고요. prevent social ties to dissimilar members.
prevents social ties to this 사회적인 타이라는 것은 뭐야? 유대입니다. 유대를 방해한다는 거지. 다른 그런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인 유대라는 것을 막는다. 상이한 구성원들에 대한 아니지. 유사하니까 문제인 거지. 똑같은 거 먹고 사는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똑같은 집에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dissimilar한 말 자체 때문에 이건 정답이 틀린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돼 있어요. 틀린 이유가 하나하나 다 있긴 있어. 알겠어? 정답으로 3번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여기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죠? 3점짜리 빈칸이고 킬러, 그죠? 킬러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20초 만에 푸는 거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것만 봐도 정답 나온다. 두뇌는 훨씬 더 malleable이라는 게 여기서 수능성이 있다고 써 있는데 별일 수 있는 이라는 뜻이야. 별인다는 얘기는 왜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거를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뭐 형태를 바꿀 수 있잖아. 필 수도 있고 납작하게, 그지? 그런 게 malleable한 거야. 그럼 두뇌라는 게 malleable하다 through life라는 건 뭐야? 삶을 살아가면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삶을 살면서 바꿔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두뇌라는 것이 malleable하다. 우리 역사랑 경험에 의해서 조각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 마술쇼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봅시다.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야. 새로 개발된 신경 이미지 기술입니다. 두뇌에 있는 두뇌 신경이겠죠? 이미지 기술 덕분에 우리는 now 이제 갖습니다. 접근권을 갖습니다. To the specific brain changes. 특정한 두뇌의 변화에 대한 접근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냐면 that occur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뇌를 학습 동안에. 그러니까 학습을 하면서 두뇌가 바뀌는 거야. 그거에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어. 옛날 같으면 봐봐. 학습할 때 두뇌가 어떻게 바뀌지? 두뇌를 막 깨서 봤어. 안 보여. 공부해봐. 두뇌가 어디 바뀌는지 보자. 안 보이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뭐 MR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뭐 체크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Even though all of our brains contain the same basic structures. 비록 뭐뭐지만이잖아. 양보 의미잖아요. 이런 것도 의미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미 있어. 읽으세요. 두뇌라는 것이 똑같은 기본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럼 두뇌가 구조는 똑같다라는 얘기는 뭔가 다르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야. 우리의 신경의 네트워크들은 독특하다. 다르다는 얘기야. As our fingerprints. 우리의 지문만큼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왜 신경 네트워크가 달라졌을까? 왜 달라졌지? 학습에 의해서 달라진 거지. 이래서 학습에 의해서 달라진 거야. 그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는 얘기지. 두뇌가 말랑말랑하다는 얘기입니다. The latest, 최신의 발달 신경과학의 연구가 데디아를 보여줬어. 두뇌는 훨씬 더 malleable해. 수능성이 있어. 즉, 말랑말랑하다는 얘기입니다. throughout life, 삶을 통해서. 뭐보다? 예전에 추정된 것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두뇌가 말랑말랑하긴 한데 조금밖에 안 바뀌었는데 엄청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It develops, 그것은 발달합니다. In response to 뭐에 대응해서. 대응해서 발달하는 건 바뀐다는 얘기죠. 그거 자체의 과정에 대응해서. 그것의 즉각적인 먼 그런 환경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바로 인접한 환경에 의해서 바뀌고 먼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의 과거의 현재의 상황에 의해서도 대응해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두뇌가 바뀔 수 있다. The brain seeks to create meaning through establishing or refining existing neural networks. 두뇌는 seek to를 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뭘 통해서? 확립하는 것 또는 정지하는 거죠. 뭐를? 현존하고 있는 신경의 네트워크를 고정하거나 아니면 refining, 정지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창조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When we learn a new fact or skill, 우리가 새로운 사실 또는 기술을 learn할 때, 배울 때 두뇌가 바뀌어야지. 그러면 우리의 신경 세포들은 전달합니다. Communicate to form. Our neurons communicate to form networks. 우리의 신경 세포들은 통신한다는 얘기죠. communicate. 뭐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죠?
연관된 정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통신을 막 하는데 뉴런들이 이 지식을 사용해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이거 주어요. 이 지식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초래합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구조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고 뭐 하기 위해서? 허용하기 위해서. 유사한 미래의 그런 impulses, 충동이 to travel more quickly. to travel,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여행하도록.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future impulses라는 것은 여기서 충동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뭐 전기 신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을 계속 쓰다 보면 신호가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고 빨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높은 활동의 synaptic connections, 시냅스의 그런 connection, 연결은 안정화되고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정화되고 강화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더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을 갖고 있는 커넥션, 연결은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pruned, 가지치기 된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1번 스카프트, 조각됩니다. 우리 자신의 역사, 경험의 역사에 의해서. 경험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 기술이라든지 학습,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기술이라든지 지식을 배우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조각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정답 1번이 되는 거고. Designed to maintain their initial structures. 그들의 최초의 구조를 유지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최초의 구조를 유지하면 배울 수 있는 게 없지. 그죠? 틀렸고. 그 다음에 geared toward strengthening recent memories. 최근의 기억들을 강화하는 것을 향해서 geared 될 수 있다. 뭔 말이야, 이건? 응? 최근의 기억을 강화한다. 최근의 기억을 강화한다. 최근의 기억을 강화하는 건 아니죠. 최근의 기억을 강화한다. 가 아니고 그냥 지식을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지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그것이 네트워크를 여러 번 똑같이 사용하게 되면 안정화되고 강화되는 거지. 여러 번 쓰는 게 강화되는 것이 최근의 기억이라는 것이 강화되는 건 아니지. 틀렸고요. 그 다음에 twinned with라는 건 twin이라는 것이 원래 쌍둥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twinned with라는 건 뭐뭐랑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거든. connected with랑 같은 말이야. development of other organs, 다른 장기의 그런 발달하고 관련이 없어. 그 다음에 묘사된다 as the seat of logical and creative thinking. 논리적인 창조적인 사고의 자리로서 묘사된다? 없어요. 없는 얘기입니다. 정답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4번도 정답에 근거되는 부분만 잘 찾으면 이것도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만 보면 답 나와요. 노란 부분만. 한번 볼게. 초점이라는 것이 이동하지.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서 from A to B야. 어디로 이동되냐면 교육의 목적으로 이동된대. 봐봐. 초점이 기술에서 어디로 이동된다? 교육의 목적으로 이동된다. 초점이 이렇게 이동하면 그 기술이 수행하는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기술 자체에 대한 초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술이 수행하는 교육의 목적을 향해서 초점이 이동돼. 얘가 중요해졌다가 이제 나중에 얘가 중요해지는 거다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때 그 기술은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신뢰받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다가 통합되었다. 이러면 이런 경우에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 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 빈칸. as long as 뭐 하는 하에 있어서 빈칸 하는 하에 있어서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트럭션 뭐 강의하는 거죠. 교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 수행하는 거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빈칸 하는 하에 있어서 한 사람은 not to conclude that that이라고 결론 지면 안 된대요. 뭐라고 결론 지면 안 된대?
그 기술이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라고 결론 지면 안 된대. 이건 통합된 거잖아. 이럴 때 통합이 된 거로다가 간주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렇게 결론 지면 안 되는 경우는 뭐야? 이거에서 일로 가지 못했을 때지. 초점이 기술에 있을 때네. 이해됐습니까? 초점이 여기에 있으면 성공적으로 통합된 게 아닌 거야. 초점이 일로 옮겨갈 때, 이쪽으로 갈 때 성공적으로 통합된 거니까. 그러니까 빈칸에는 초점이 기술에 있을 때,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기술에 있을 때 이런 얘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보자고.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다 친숙함을 달성한다는 건 기술과의 아니죠. 두 번째, 사용자의 초점이라는 것이 기술에 있다. 자체 뭐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해. 이게 기술 사용이잖아. 정답이 2번이야. 이렇게도 풀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게 되게 뚜렷하고 왠지 쉬워 보이고 뭐가 있어 보이지? 아니야. 이거 넥슨 읽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마술쇼야, 마술쇼.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여러분이 실전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보여줄게. 실전이라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근거되는지 몰라. 어떻게 알아? 읽는 수밖에 없어. 성공적인 통합이야. 교육의 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이야. 그것은 특징 지어진대. 뭐에 의해서? 기술이 간주되는 거야. 사용자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는 퍼실러테이터. 그 촉진자로서. 뭐해? 학습과 그다음에 강연, 즉 교육과 퍼포먼스 수행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교육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서 특징 지어진대. 이러면 교육 기술이라는 게 성공적으로 통합된 거야 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러면. 그러면 사용자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기술을 뭐로 보는 거야? 아니 눈에 띄지도 않는데 촉진을 시켜주네. 학습을 촉진시켜주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튀지 않는다는 얘기지. 튀지 않는다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게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행에 있어서 촉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 성공적으로 통합된 거야. 교육기술이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초점이라는 것이 기술 자체로부터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서 그다음에 교육의 목적, 기술이 수행하는 목적으로다가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기술에 뭐가 있었어? 초점이 있었지. 초점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죠? 초점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기술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해? 기술이 봉사하는 그런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으로 다 초점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앞에 내용으로 보면 뭐야? 이것이 교육의 목적일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이거로다가 이동을 한단 말이야. 초점이라는 것이. 여기가 포커스였는데 여기가 포커스 바뀐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러면 그 기술은 편안해진대. 그럼 편안해진다는 거랑 같은 말이 문맥적으로 뭔 거야? 눈에 띄지 않는 거지 뭐지. 편안해. 그리고 신뢰받는 요소가 되고, 그죠? Can be regarded as being successfully integrated. 이래야지만 이럴 때 기술이 교육에 성공적으로 통합된 거야. 이래서 기술이 교육에 성공적으로 통합된 거야. 이럴 때만. 초점이 이동할 때만. 그 다음에 Few people give a second thought to the use of a ballpoint pen. 아무도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그 볼포인 펜은 그냥 볼펜이야, 볼펜. 볼펜에 대해서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게 unobtrusive하다는 얘기죠. 그죠? 눈에 띄지 않는다랑 같은 말이가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non-obtrusive하다는 얘기예요. 볼펜이라는 것은 비록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involved, 관련되는 메커니즘이 very 다양하지만 몇몇은 트위스트를 사용하고, 왜 볼펜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볼펜 빼는 것도 있고, 그리고 some use push 버튼 눌러서 모나미 볼펜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 그렇지? on top 위에는 누르는 버튼을 사용하지만 there are other variations as well. 다른 그런 variation도 있지만 뭐 옆을 누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다음 personal computers. 그럼 여기서 말하는 personal computers, 볼펜도 테크놀로지 기술이 되는 것이고 personal computers도 기술이 되는 거야. PC도 have reached a similar level of familiarity. 유사한 수준의 친숙함에 도달했어. 그럼 이 친숙함이란 건 뭐야? unobtrusive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눈에 띄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For a greater many users. 엄청 많은 그런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것이 되었어. 하지만 certainly not for all. 모두에게 친숙한 건 아니야. 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새롭고 등장하는 그런 기술들은 종종 introduce both fascination and frustration. 뭐를 가져오냐면 fascination, 매력을 가져오고 또는 frustration, 좌절도 가져옵니다. 아, 이거 정말 훌륭하다, 매력 있다. 이것도 가져오고, 아, 지금 어떻게 쓰는 거야? 좌절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자들에게. 그 다음에 빈칸하는 안에 있어서 learning과 instruction과 performance, 이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했잖아. 이것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빈칸하는 안에 있어서 한 사람은 결론 짓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고 결론 짓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 사용자에 있어서는. 통합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야? 사용자가 초점을 여기서 일로 이동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정답이 1번 왜 아닌지 보세요.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달성합니다. 친숙함을, 그 기술의 친숙함을 달성했다는 건 통합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정반대 선지가 되는 거지. 이게 되죠? 정반대 선지야. 전체를 읽으니까 왜 틀린지 확실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the user's focus. 그 사용자의 초점이라는 것이 기술 자체에 있는 거야. 그 기술의 사용, 기술 사용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는 거지? 이게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the user, 그 사용자가 계속해서 employee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outdated educational techniques.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적인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한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한에 있어서 그 기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은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아니지, 왜 시대에 뒤떨어진 거 예시기에서 볼펜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이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쉽게 얘기하면 볼펜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다른 애들은 나 그 태블릿 펜 쓰고 있는데 볼펜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볼펜은 확실하게 통합이 돼 있는 상태인 거거든. 틀린 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사용자는 비자발적으로 하는 건 뭐야? 무심결에 이런 뜻이에요. 무심결에 그 잘못된 사용에 익숙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술을 잘못된 사용에. 기술을 잘못 쓰인다. 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거 아니죠. 기술의 잘못된 사용이라는 것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게임하는 데 쓴다라든지 이런 얘기 나왔나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그 사용자의 익숙해진다는 것도, 익숙해진다는 건 친숙해진다는 건 비슷한 얘기니까 이것도 틀려 있는 상태인 거고, 잘못된 사용은 없었던 얘기고 그래서 틀린 얘기고요. 그 사용자의 선호입니다. Preference for interaction with other user persist.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선호가 지속될. 이거 없는 얘기잖아. 보면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2번밖에 없다고요. 논리적이죠. 그죠? 명확합니다. 나머지 틀린 이유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이건 뭐냐면 간접적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생기는 것이지. 이해됐어요? 주제를 파악하면 돼요. 이 글의 중심 소재가 있을 것이고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이 글의 글쓴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주제를 파악하는 거거든. 그럼 그게 파악이 되면 글의 범위가 생겼어.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찾으면 돼. Workers are united at laughing at shared events. 그 노동자들이 통합된다, 단결된다는 얘기겠죠. 모함으로써 공유된 사건을 웃음으로써 통합됩니다. Even one, 심지어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처음에는 분노라든지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거를 이제 웃다 보면 통합이 된다는 건 노동자들이. 유머라고 하는 것은 유머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틀을 재구성한다. 틀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잠재적으로 divisive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단순히 웃어넘길 수 있는 사건으로다가 재구성하게 됩니다. Which are, 그것은 put in perspectives as which are put in perspective as 놓여진대요. 그 perspective, 시각 속에 놓여지는데 뭐로써?
subservient하다. 이거 도움되는 거죠. 그죠? subservient하다. 도움되는 것으로도 시각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뭐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unifying values. 그 통합시키는 가치에 도움이 된다. held by organization members. 구성원들에 의해서 쥐어지는 그런 가치 통합시키는 가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인식 속에 놓여진다는 얘기죠. 시각 속에 놓여진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다가 recounting한 humorous incidents 말이 되는 그런 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건들은 강화합니다. 유너티를 그지 뭐를 통합을 뭘 토대로 핵심 조직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걸 보면 결국 유머가 뭘 가져온다는 거야? 조직원들의 통합을 가져온다는 거지. 중심 소재가 나왔고 이게 뭐뭐 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중심 내용 읽은 거 잡았네요. 한 팀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말했대. 뭐에 관해서? dumpster fire. 그 쓰레기 이렇게 왜 그 가끔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 막 숨을 수도 있는 큰 쓰레기통 있잖아. 미국에 덤스터입니다. 덤스터 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something that does not seem funny on its face. 표면적으로는 웃겨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노동자들의 반응은 the reactions of workers motivated to preserve safety. 그 안전을 preserve, 보존하도록 동기부여된 노동자들의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 촉발했대. 웃음을 as the stories were shared. 그 이야기들이 공유될 때 multiple times, 여러 번 누구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in the workplace, 그 장소에. 그럼 이 얘기 이거에 대한 예시잖아. 그럼 정답 이 글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공유된 사건들인데 어떤 사건들이냐면 웃음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들은 can indicate a sense of belonging. 소속감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네가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그 유머를 알기 위해서. 그죠? 그것들 안에 있는 유머를 알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 그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은 were not and do not.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네. 그다음에 유머라는 것이 쉽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상업 광고들은 유머러스한 요소를 포함하는 경향성이 있대. 뭔 관계가 있어 이거랑. 이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유머라는 게 상업 광고에 쓰인다는 얘기잖아. 이게 조직원이 통합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정답 몇 번? 3번. 그 다음 4번은요. Instances with humor serve to enact bonds. enact bonds among organizational members. 이거잖아. bonds, 유대, 통합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understanding the humor may even be regarded as an informal badge of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얘는 비공식적인 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배지로서 요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멤버십 구성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배지야. 비공식적인 배지야. 그러니까 이 유머에 웃으면 어떻게 돼?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못 웃으면 구성원이 아닌 거야. 그 조직에. 이 얘기잖아. 정답 3번이지. 지금 이게 왜 간접적인 주제 파악이라는 걸 알겠어요? 주제라는 건 그 범위를 갖기 때문에 그 범위 안과 밖이 확실해진다고. 주제 파악이 됐으니까 안과 밖이 생기죠. 3번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이 유형부터는 유형이 바뀌니까 순서 사별 유형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